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이모가 전화를 했어요. 민지야, 너 지금 시간 괜찮니? 괜찮아.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엄마 식당으로 와봐. 엄마 식당으로? 엄마 식당은 왜? 엄마한테 따로 연락하지 말고 그냥 와봐. 근데 너 혼자 와야 한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모의 목소리가 많이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너무나 차가운 목소리로 인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기에 급히 준비를 하고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도착을 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모가 제 팔을 잡아 끌고는 식당 안쪽의 조리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 탁자 위에 식재료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영분인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이모를 나무랐습니다. 언니는 뭐 한다고 민지까지 불렀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해도 해도 너무하잖니. 이건 너를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라니까. 아니 사돈을 얼마나 물러봤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유기농이라고 하잖아. 유기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눈에는 이게 유기농으로 보여? 누가 봐도 그냥 썩어 빠진 걸로밖에 안 보이는구만. 민지 네가 보기엔 이 식재료가 유기농이어서 그런 걸로 보이니? 이모가 마치 추궁이라도 하듯 말을 하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식재료라니까. 식재료? 무슨 식재료가 이래. 그냥 음식물 쓰레기구만. 제 입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모의 입에 모터가 달린 듯 온갖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따위 행동을 하냔 말이야. 세상에 사돈 사이만큼 어려운 사이가 없는 법인데 어디서 사돈한테 이따위 것들을 보내고 있어. 그동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 너 당장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 좀 넣어봐. 이모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흥분을 했던지 놀란 엄마가 이모를 말렸어요. 언니, 그만해. 사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려고.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어디서 이따위 것들을 보냈냐고 따져 물어야 할 거 아니야. 넌 분통이 터지지도 않니? 네가 이렇게 참고만 있으니까 더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 그니까 나라도 전화해서 따져 묻겠다 그거 아니야. 됐어.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양반인데 더 이상 뭐라고 해. 그런 사람들은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게 뻔해. 답답했던 모양으로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가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사돈 양반이라니. 네 엄마한테 사돈 양반이면 누구겠어? 설마 우리 시어머님을 말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진 채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모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두 번 그런 거라면 너까지 불러서 내가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 근데 이건 수시로 이런 것들을 보내놓고는 유기농으로 농사 지은 거라면서 우겨대고 있잖니.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사돈을 상대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잠깐만.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유기농이라고 하면서 이걸 보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들었기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에게 그런 것들을 보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시 넋이 나간 상태로 시어머님이 보낸 것들을 뚫어져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구마가 썩어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감자는 파란 싹이 잔뜩 나 있어서 정말로 먹으라고 보낸 것들인지 의심마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채소들도 하나같이 시들시들한 게 도무지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고 여전히 분을 참지 못한 이모가 말을 했어요. 네 눈으로 봐도 기가 막히지?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대체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하느냔 말이야.
이 정도면 정신이 나간 거 아니겠니? 언니, 그런 말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 좀 해. 우리끼리인데 말 조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릴 거 아니야. 넌 진짜 속도 좋다. 어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는 거니? 이모의 말에 엄마가 한숨만 내쉴 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의 행동이 답답하게만 느껴져서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 이런 걸 보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참고만 있었어? 제 물음에 엄마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대체 이런 걸 몇 번이나 보낸 거야? 말도 마라. 벌써 5번째야. 엄마 대신 이모가 대답했습니다. 뭐? 5번째? 미치겠네 진짜. 네가 벌써부터 미치면 안 되지. 더 기가 막힐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더 기가 막힌 일이라니.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이모를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모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네 시어머니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따위 걸 보내놓고는 네 엄마한테 돈까지 받아 챙겼어. 아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직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시체류를 보내놓고는 어떻게 사돈한테 팔 생각을 해. 누가 산다고 했어? 자기가 막무가내로 보내놓고는 돈 내놓으라고 계좌번호까지 보냈더라니까.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야. 잔뜩 흥분을 했던 이모가 목이 탔던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이 가경이었던지라 제가 잔뜩 긴장한 채 침까지 꼴깍 삼키고는 이모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모가 또다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따위 것들을 보내놓고는 돈을 40만 원이나 받아 처먹었어. 그것도 많이 깎아주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뭐? 이걸 보내놓고 40만 원이나 받았단 말이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제가 고개를 떨구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의 만행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잠시 머릿속을 정리하느라 눈만 꿈뻑이고 있자 이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네가 책임지고 네 시어머니한테 40만 원 받아와. 엄마는 뭐하러 돈을 보냈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네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보냈는 줄 알아? 네 시어머니란 사람이 하루에 10번도 더 전화를 해서 하도 보내라고 하니까 네 엄마도 질려서 보낸 거야.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아무튼 나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그 돈 다시 안 돌려주면 내가 쫓아가서라도 받아올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심정으로는 여기 있는 것도 전부 가져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야.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 치워? 알았어. 남편이랑 상의해볼게. 그동안 김서방 참 좋게 봤었는데 완전 대실망이야. 이모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내내 엄마의 표정은 울기 직전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와 이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남편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물었어요. 뭐? 엄마가 썩은 식재료를 보냈단 말이야? 벌레 가득한 쌀부터 곰팡이 핀 버섯, 썩은 고구마, 싹이 잔뜩 난 감자,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니까. 근데 문제는 어머님께서 이번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번이 벌써 5번째래. 엄마가 보내지 말라고 말까지 했다는데도 계속 보낸대. 앞으로 창피해서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뵙지? 진짜 너무너무 창피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지. 내가 전화해서 난리 쳐놓을게. 라며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요. 제가 남편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도대체가 시어머님이 왜 그랬던 것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곧 시어머님이 전화를 받았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뭐라는 거야? 생각이 있냐니? 내가 들어보니 장모님께 식재료 보냈다면서. 그랬지. 근데 그게 왜? 썩은 것만 보냈다면서. 엄만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썩은 걸 보내긴 누가 썩은 걸 보냈다고 그래. 네 장모도 참 그렇다. 그걸 너한테 일일이 일러 바친 거니?
엄마, 말 돌리지 말고 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야. 그거 다 유기농이라 벌레도 좀 먹고 그런 것뿐이야. 내 딴에는 생각해서 유기농으로 보낸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오히려 기분 나쁘다. 유기농은 무슨 놈의 유기농이야. 아예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던데. 내가 보니 네 장모가 조금 오바스럽게 얘기한 것 같아. 잘 발라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런 걸 보낸 것도 문제인데 그거 보내고 돈까지 달라고 했다며. 엄마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다 필요 없고 그동안 장모님이 보내드린 돈 다시 돌려드려.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다 돌려드려. 내가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내가 미쳤니? 그걸 왜 돌려줘? 그리고 이미 돈 다 써서 남은 것도 없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순간 남편이 빽 하고 소리를 질렀고 놀란 시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요. 전화기만 내려다보고 있던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엄마지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니 외할머니께서도 같이 못 사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셨지. 그럼 외할머니께서 따로 사시는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란 말이야? 두 분이 고부지간도 아니고 모녀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엄마가 하는 행동 봤잖아. 이러니 착한 외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겠어? 허구한 날 말다툼하다가는 외할머니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본가 근처에 직구해서 나가신 거야. 암튼 이번 일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창피하게 왜 이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사과를 하고 있던 남편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질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나마 당신이라도 내 심정을 이해해줘서 좀 풀리긴 했어. 난 혹시나 당신이 어머님 편들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 주변에 보면 시어머니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들이 잘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엄마 잘못인데 내가 왜 그러겠어. 암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장모님께는 내가 찾아가서 사과드릴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니들 내일 아침에 내려간다고 했잖니? 내일 일찍 내려가려고.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니들 결혼하고 안 사둔 첫 생일이잖니. 그래서 내가 음식을 좀 준비해놨으니까 가지고 내려가라고.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버럭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뭐가 예쁘다고 음식까지 만들어서 가져다 줘.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 얘, 이건 꼭 가지고 내려가야 한다.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하는 것 마냥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네 시어머니가 식재료를 또 보내왔어. 뭐? 설마 썩은 걸 또 보낸 건 아니지?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묻고 있었는데요. 만약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설마 또 썩은 걸 보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얽힌 채 복잡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님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아니긴 왜 아니겠어. 뭐? 그럼 또 상한 식재료를 보냈단 말이야? 빙고, 그렇네요. 아무래도 우리 안사돈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아주 꼴 보기 싫은 모양이야. 엄만 지금 이상하게 농담이 나와? 혹시 돈을 또 보낸 건 아닌 거지? 돈은 아직 안 보냈는데 돈 보내라고 문자 보내고 난리도 아니긴 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돈 대신 음식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음식 좀 가지고 가. 싫다니까 자꾸 왜 이래? 시어머님의 만행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기에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지만 엄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넌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번 기회에 네 시어머니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줄 참이니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라면서 음식까지 만들어서 대령을 한다고? 난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잖니. 그러니까 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나 해. 내일 일찍 집에 꼭 들렀다 가야 한다. 엄마가 몇 번이나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엄마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받았는데요. 화가 많이 풀렸던 것인지 이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김서방, 우리가 아주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꼭 좀 전해주게나. 죄송해서 얼굴도 못 들겠는데 뭐하러 음식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풀 죽은 목소리로 묻고 있었지만 엄마와 이모가 괜찮다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우리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두 분이 미소를 머금은 채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에 뭔가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엄마의 표정이 많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채 시댁으로 출발을 했고 가는 도중 시어머님께 음식을 가지고 간다고 전화를 했는데요. 음식? 사돈이 음식을 해서 보냈다고? 돈은 안 보내고 무슨 음식을 해서 보냈어? 그걸로 퉁칠 생각인가? 시어머님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정이 떨어졌지만 내려가서 따져 물을 요량으로 우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뒤 시댁에 도착을 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왔니? 사돈이 음식해서 보냈다고 하길래 따로 준비 안 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어? 남편이 시어머님을 노려보며 버럭하고 있었는데요. 놀란 시어머님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오랜만에 그것도 엄마 생일날 내려와서 꼭 이래야겠어.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제발 조용히 좀 있자. 그나저나 넌 가서 외할머니 좀 모시고 와봐. 시어머님이 외할머님 핑계를 대며 남편 등을 떠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 곧 신우이가 케이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상 차리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음식이 꽤 많기도 했고 종류도 다양해서 시댁 가족들이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음식을 둘러보던 외할머니께서 감탄을 하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 사돈 음식 솜씨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때깔부터가 다르구나. 음식 장사 하시느라 많이 힘들 텐데 미안해서 어쩐다니. 오랜만에 입맛이 도는 것 같아. 감사히 잘 먹겠다고 꼭 전해다오. 네 할머님, 꼭 전해드릴게요. 라며 다 같이 식사를 했고 가족 모두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에게 식사를 했냐고 묻는 문자가 왔기에 제가 맛있게 잘 먹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답장을 보내자마자 시어머님 휴대폰이 울려대는 게 아니겠어요? 휴대폰을 바라보던 시어머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니네 엄마가 안부 전하는가 보다. 예, 안사돈, 잘 지내셨지요? 그럼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이요?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를 받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보낸 음식 재료 대부분이 제가 보냈던 걸로 만든 음식이라고요? 그 곰팡이 나고 아니 사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선 전화 끊어보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던 시어머님이 휴대폰을 소파에 냅다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건 대놓고 나 엿먹어보라고 하는 거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야? 네 장모라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엄마 말 조심 좀 해. 남편이 시어머님을 노려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네 장모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긴 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그니까 장모님이 뭘 하셨냐고. 내가 보낸 식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다시 보냈다잖아. 시어머님이 빽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보낸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니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외할머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묻고 계셨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한껏 목소리를 높여 다시 소리쳤어요.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냥 버리기 아까운 걸 모아서 보낸 건데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보냈다잖아.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네 친정 엄마 지금 제정신인 거니? 결국 시어머님 입에서 막말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시어머님의 말을 이해한 듯 외할머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그럼 사돈댁에 썩은 재료를 보냈단 말이야? 아까 곰팡이 뭐라 하던 얘기도 그 얘기였던 거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버리기 좀 아깝고 그렇다고 우리가 먹기도 좀 그래서 보낸 것뿐이야. 안 사던 음식점에 오는 손님들 먹이면 서로 상부상조잖아. 그래서 보낸 것뿐인데 어떻게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다시 보낼 수가 있어? 시어머님이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말도 마세요. 그런 거 보내놓고 장모님께 몇십만 원씩 돈도 받아냈다니까요. 돈까지 받아 챙겼어? 뭐 이런 정신 나간 게 다 있어. 사돈 사이가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그따위 미친 짓을 하고 앉았어. 외할머니께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다가는 순간 휘청하시면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급히 외할머님 상태를 살피셨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모실까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들어 처먹고 집안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키고 앉았네. 어머님, 진정하시고 잠시 가만히 누워 계세요. 시아버님이 급히 시원한 물을 가지고 와서는 외할머님이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외할머님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따로 밖으로 불렀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우리도 따라 나가 봤더니 시아버님이 통보하듯 말을 꺼냈어요. 나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 도저히 못 살아. 아니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돈댁에 썩은 음식을 보내는 마당에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같이 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난리야. 이거 봐봐.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장모님 말씀이 맞았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장모님 말씀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당신이랑 살다가 내가 단명할 거라고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랑 갈라서라고 했거든. 뭐? 엄마가 당신 보고 이혼하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는 친딸인 내 편을 들어야지 사위 편을 들고 난리야. 시어머님이 여전히 아무런 반성도 없이 중얼거리듯 말을 했는데요. 부모도 없이 힘들게 살았던 나를 장인 장모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셔서 그동안 당신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두 분 봐서 참고 살았던 것뿐인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오죽했으면 장모님께서 혼자 나가서 사신다고 했겠어. 그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단 말이야? 그러려고. 나한테는 장모님이 엄마나 다름없으니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는 장모님 모시고 맘 편히 살 생각이야. 시아버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거든요. 만약 엄마 같은 사람이랑 살라고 했으면 저는 한 달도 같이 못 살았을 거예요. 맞아. 나도 찬성이야. 나도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냥 이참에 이혼해. 시누이가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시아버님을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말을 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진짜 니들 뭐하는 짓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니들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거든. 괜찮아. 아버지가 이 정도 희생하셨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남편이 쐐기를 박듯 말을 했고 시아버님이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우선은 장모님 모시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갈 생각이니까 당신은 빠른 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줘야겠어. 사실 이 동네 사람들도 당신이 떠난다고 하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걸.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럼 빨리 서류 정리하자고. 시아버님께서 간단하게 짐을 싸고는 외할머님을 모시고 정말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시어머님이 망연자실한 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뒤 우리도 급히 집으로 올라왔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다. 네? 제가 도와드려야 된다니요? 라며 제가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잔뜩 꼬리를 내린 채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말이다. 네 시아버지랑 내가 이혼하냐 마냐가 네 손에 달려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는데요. 시어머님 말에 의하면 외할머님과 시아버님이 작정을 하고 시어머님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가서 사돈한테 사과하고 와. 만약 사돈이 사과 안 받아준다면 우린 앞으로 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 사이랑 둘이 살아보니 속도 아주 편하고 좋아. 우린 아쉬운 거 하나 없으니까 네가 선택해. 그럼 나보고 안사돈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란 말이야?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사돈이 사과를 받아줘야 끝나는 거야. 근데 네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안사돈이 받아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다 녹음해서 우리한테 들려줘야 한다. 녹음된 거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사이랑 상의해 볼 참이니까.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우린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가봐. 외할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내쫓아버렸다네요. 결국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빌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니? 네가 좀 도와다오. 근데 제가 딱히 뭘 도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없긴 왜 없어. 내가 사과하러 갈 참이니까 안사돈 좀 잘 설득해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마. 시어머님이 눈물 가득 머금은 목소리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거절할 수가 없어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달을 했는데요. 그날따라 엄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사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받아줄지 말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우선 한번 오시라고 해보던지. 그렇게 다음날 시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올라오셨고 둘이 같이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는데요. 엄마가 우리를 데리고 한 카페로 들어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사돈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바쁘니까 빨리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저기 사돈,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저도 많이 화가 났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님이 완벽한 저자세를 취하며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사이라는 게 많이 어려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낸 거 보고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거기다 돈까지 붙이라고 어찌나 난리를 치시던지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이 다시 허리 숙여 사과를 했고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만 내다보고 있던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참 그리고 그날 보냈던 음식 재료는 말짱한 재료로 만든 겁니다. 사돈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그랬던 것뿐입니다. 저는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우선은 이만 돌아가시고 어찌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용서는 어떻게? 글쎄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라며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 뒤 시어머님은 집으로 내려가지도 못한 채 우리 집에 머물며 매일같이 엄마 식당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까지 하면서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럼 저도 그만 마음을 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시어머님 얼굴에 잠시 웃음꽃이 만발하는 듯 했는데 곧 시어머님이 울상이 된 채 다시 말을 했어요. 저기 사부인,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어머니랑 남편이 사부인이 용서하는 목소리를 꼭 녹음해 오라고 했거든요. 녹음된 거 안 가지고 오면 절대 용서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그만 녹음하는 걸 깜빡했지 뭡니까. 정말 죄송한데 용서하는 장면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님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고 순간 엄마의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있었는데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다시 엄마에게 정성껏 사과를 했고 엄마가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에는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 마냥 정말 조용히 살고 계신답니다. 어느 날은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 그때 시어머님이 사과할 때 말이야. 며칠 있다가 다시 오라고 했잖아. 왜 바로 안 받아준 거야? 아, 그거? 김서방이 그러라고 했어. 들어보니 사돈 어르신이 시켰다고 하던데? 진짜? 할머님께서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네? 제 물음에 엄마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외할머님이 바른 분이시라 시어머님이 바뀐 게 아닌가 싶었답니다. 며칠 전 시댁에 다녀왔는데 시어머님이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